악의꽃 2화 리뷰 1. 커플의 시작과 14년간 형사 아내를 속일 수 있었던 이유 2. 살인사건 범인 복선 3. 계단의 의미 이렇게 세 챕터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드중이 리뷰 Here we go! 첫 번째, 커플의 시작과 14년간 형사 아내를 속일 수 있었던 이유 아이돌 모습을 방불케 하는 탈색한 머리로 수포에 온 백희성 그가 맥주를 구매하자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되게 어려 보이시네요. 혹시 이사 오셨어요? 새롭게 시작하기 좋은 동네인 것 같아서요. 이어서 보여주는 가족 사진. 이들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요리하는 백희성에게 놀래켜 주려고 몰래 가서 웍! 하고 놀래킴을 시전하고요. 백희성은 깜짝이야 하며 말과는 다르게 무표정이지만 차지원의 웃는 얼굴을 보고는 그의 얼굴에도 웃음기가 생깁니다. 완벽하게 훈련된 웃음. 어떻게 보통 사람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백희성이 자연스러운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요? 사람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백희성은 혼자 몰래 동영상으로 표정을 연습합니다. 백희성은 매일 아침마다 표정 훈련을 해서 최대한 자연스러운 표정을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나보다 요리를 더 잘하는 남자, 딸아이의 머리를 뜨겁지 않게 말려주는 남자. 반면 차지원은 깍두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딸의 머리를 잘 못 말리며 딸의 친구조차 모릅니다. 이렇게 차지원은 완벽한 남편을 만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죠. 고마운 남편을 위해 그녀는 청소라도 해주려고 1층 작업실에 내려가는데 백희성은 비밀 장소인 지하 1층이 신경이 쓰입니다. 차지원은 백희성이 아끼는 찻잔이 깨어진 조각을 발견하는데요. 그녀의 직업 형사답게 그냥 손님이 아닌 반가운 사람이었냐고 추측합니다. 차가운 음료는 용건만 간단히, 따뜻한 차는 천천히 오래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내가 자기보다 자기를 더 잘 알지 라고도 하는데요. 백희성의 말처럼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차지원입니다. 지하에 감금된 김무진의 소리라도 들리면 자신의 비밀이 탄로나기 직전의 상황. 백희성은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어떤 표정을 지을 줄 모르는데요. 그가 애써 표정을 읽으려고 무표정으로 차지원을 바라보는데 그녀는 자기가 이뻐서 보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물론 예쁘긴 하지만요. 한 발자국만 더 움직이면 진실의 순간인데 그만큼 차지원은 백희성을 믿는다는 걸 알 수 있죠. 14년간 부부로 살아오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표정을 속일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었는데 2화 초반 10분 정도는 차지원이 왜 백희성을 믿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보여주었습니다. 슈퍼에서 신분증 검사를 하는 장면에서 어려 보이시네요 라고 했었죠. 배우 이준기가 동안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신분 세탁으로 실제 나이보다 3살이 많아진 백희성. 차지원은 자신보다도 더 어린 백희성을 제대로 본 셈이네요. 1화에서 김무진의 나이를 언급했고 2화에서는 백희성의 나이를 언급합니다. 차지원은 백희성의 신분증을 직접 봤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백희성은 감정을 표현할 때 상대방의 얼굴을 읽고 아 지금 이런 감정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필터링을 거쳐 감정을 표현합니다. 차지원은 백희성이 상대의 감정을 읽는 시간을 자신이 예뻐서 본다고 생각을 하니 비밀이 많은 백희성에겐 더없이 좋은 상황인 거고 14년간 숨길 수 있었던 의구심에 대한 설득력을 더해주었네요. 개인적으로 전 이렇게 제작진의 디테일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두 번째, 살인사건 범인 복선. 어떤 여성이 계단을 올라가는데 저는 바로 사건이 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카메라 기법 때문인데요. 이렇게 비틀어서 각도를 잡는 모습에서 힌트를 얻었어요. 이후 바로 할머니의 사망사건이 발생합니다. 할머니는 사후 노군으로 목 결박, 발목 골절, 손톱이 없어졌는데요. 이러한 특징은 예전에 연주시 연쇄 살인사건과 비슷했습니다. 백희성이 신분 세탁을 하기 전인 도연수의 아버지 도민석, 이 도민석 사건이 바로 연주시 연쇄 살인 사건인데요. 미디어에 많이 노출된 적이 없는데 왜 하필 도민석이지? 라는 물음에 김무진 기자가 쓴 기사를 통해 모방범이 일어난 것을 알게 됩니다. 할머니 사망 사건을 맡으며 차지원은 한 발 더 남편 백희성의 진실에 다가가게 되죠. 범인은 결정적 증거가 될 할머니의 손에 묻은 립스틱을 지우기 위해서 도민석 사건을 모방했던 겁니다. 범인이 밝혀지기 전 사회복지사는 할머니의 상황을 진술하는데요. 그녀의 얼굴을 카메라가 담기 전에 테이블에 비친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요. 컵을 들고 있는 그녀의 손은 어색하리만치 떨립니다. 거울이나 유리에 비친 모습은 말 그대로 실제 모습이 아니라 반사된 모습이죠. 즉 숨기고 싶은 거짓된 모습을 표현할 때 자주 쓰는 카메라 기법인데요. 앞서 자신의 실체를 숨긴 채 살아가는 백희성의 모습을 표현할 때도 키스신이 나오기 전 카메라는 실물이 아닌 비춰진 모습을 먼저 카메라에 담았었습니다. 범인은 결국 사회복지사였고 할머니를 죽인 이유는
이유는 계단이 너무 많아서 라는 대답을 내놓죠. 어떻게 겨우 그런 이유로 사람을 죽여요? 라는 물음에 3% 정도 된대요. 나 같은 사람들. 누가 알아요? 형사님 가까이에도 있을지 라며 백희성을 암시하는 복선 같은 대사를 대놓고 알려주죠. 증거가 확보된 순간에도 태연이 화장 좀 하고 가겠다는 범인. 책에서 봤는데 외모가 형량에 영향을 준다는 말과 함께요. 일부러 슬프게 보이려고 화장도 안 하고 왔다는 그녀 역시 슬픈 감정도 책으로 배우던 사이코패스.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사이코패스 중에 표정을 배우고 연기하는 사람이 백희성 말고도 더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여자 사이코패스 사회복지사와 남자 사이코패스 백희성을 대조로 보여주는데요. 사회복지사의 살해 동기는 일반 사람이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단순합니다. 계단을 매일 오르기 싫어해서죠. 사이코패스 사회복지사도 일반인처럼 살기 위해 백희성처럼 노력을 하지만 귀찮다는 이유로 할머니를 죽였습니다. 이 사건을 백희성에 대비해보면 자신의 정체를 아는 기자 김무진이 자신을 찾아옵니다. 백희성이 진짜 살인범이라면 사회복지사와 같이 김무진을 감금하는 게 아니라 죽였을 텐데요. 왜냐하면 백희성의 입장에서는 김무진을 감금하는 게 더 귀찮은 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김무진을 죽이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대조해서 볼 때 백희성은 살인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다뤄볼게요. 세 번째, 계단의 의미. 캐릭터의 설정과 드라마의 극적 표현을 위해 카메라 기법과 함께 또 쓰인 장치가 바로 계단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기생충 영화에서는 계단이 상류층과 하류층의 빈부격차로 사용이 되었다면 악의 꽃에서는 이 계단이 사이코패스를 숨기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평범하게 살아가기 위해 극복해내야 할 장치인 것 같았는데요. 서영은 사회복지사로서 좋은 사람, 아니 보통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계단을 매일같이 올라가야 했는데요. 그녀는 계단이라는 수고를 극복하지 못하고 고액 후원자로서 선한 일을 하시던 할머니를 죽이게 됩니다. 백희성의 집 지하 1층 계단은 평범한 삶으로 가장한 금속공예 작업실과 경계를 이루는 자신의 비밀 장소입니다. 즉 1층 계단은 자신만의 공간으로 사용돼야 하는데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김무진을 감금하기 위해 지하 계단을 사용하게 됩니다. 평범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 신분 세탁까지 한 백희성은 자신의 실체를 알려고 드는 김무진과 아내 차지원의 존재를 극복해야만 하는데요. 연쇄 살인사건 모방범 사건과 찻잔 조각을 통해 의심의 씨앗이 자라게 될 차지원. 이렇게 남편 백희성의 진짜 이름인 도연수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이코패스 범인 서영을 상대하는 만만치 않은 차지원은 네 최후가 얼마나 하찮고 보잘것없는지 내 눈으로 보고 똑똑히 기억해 줄게 라는 말로 결국 사이코패스인 남편의 실체와 직면하게 될 차지원과 백희성의 폭풍 전야를 예고합니다. 도연수는 과연 살인자일까요? 그리고 그는 백희성으로 신분 세탁을 하고도 사람을 죽였을까요? 다음 편은 이준기가 연기한 백희성에 관해서 다뤄볼게요. 그럼 안녕!